안녕하십니까.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화쌤입니다. 둔산동 국화 우성 아파트에서 중고등 전과목 수업 컨설팅, 그 다음에 아이들 면접, 논술, 자소서 이런 걸 중심으로 전과목 과외를 하고 있는 동화쌤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거는요, 자기소개서 수업식으로 자기소개서 쓰는 보조를 하는 단계와 수업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쓴 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니까 설명을 고쳐가면서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제 대학 홈페이지나 아니면 제 카페에도 있는데요, 공지된 양식, 이제 통일 양식이 있습니다. 3번까지 쓰고, 4번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어쨌든, 들어가서, 대학 홈페이지에서 출력하면 됩니다. 지정된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입시 사이트에 나중에 진학사나 이런 데다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정된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요구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고입 같은 경우는 2,000자, 대입은 한 6,000자 정도, 그러면요, 1,000자, 1,500, 1,000, 그럼 3,000, 4,000, 5,000, 6,000자. 쉽지 않습니다. 문제수는 대략 이제 4개, 고입은 3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사법 문제가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학교에 또 학과가 다르면 또 내용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교 과정에서 적용됩니다. 더구나 이제 자소서를 쓸 때 힘든 이유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한 결과를 목표에 맞추어서 입시를 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거기다가 내 장점과 단점을 장점으로 쓰고, 그렇죠?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방법, 개선 방법, 본인의 모습을 그러면서 진정성을 담아야 되는데 진정성을 담고 진정성을 담아서 행위를 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쓰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누군가 대신 작성하게 주면 당연하게도 이런 진정성과 쓰는 과정에서의 고민이 없게 되면 면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죠.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작성은 학생이 스스로 그 학생의 정체성을 압축하고 절제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학생이 전체 인생을 정리하는 과정을 겪기도 하죠. 학생이 자신이 준비한 과정의 가치를 재발견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고등 과정을 총정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자, 자소서를 쓰게 되면요. 자, 목표와 상황을 보면요. 근데 이제 첫 단계 입시의 목표, 무슨 과, 무슨 대학, 그걸 갈지는 부모님이 정하셔야 됩니다. 보통 입시 상담을 해서 입시 상담을 바라시면 만약에 6개를 쓰면 한 10개 정도를 골라오시면 그 중에서 가능한 것들, 그렇죠? 가능한 것들을 조정해서 상담을 하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먼저 정해서 이게 정해야죠. 그 가능하지 않은 걸 돕기는 좀 그렇거든요. 어쨌든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죠? 이 목표에 따라서 입학 사정관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 학과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과 함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비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입시 비용도 써야 되고, 입학 후의 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학생 혼자서는 결정을 못하니까 빠르게 학부모하고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제일 첫 번째. 학생 결정, 부모와 논의를 해서 결정해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렇게 결정된 한 10개 중에서 상담을 통해서 한 6개나 4개나 5개로 3개로 줄여라. 이게 두 번째겠죠. 첫 번째고, 두 번째. 이렇게 줄이게 된 상황에서 진학할 학과의 졸업 후의 진로, 학생의 의사, 부모의 의사, 이런 것들 다 구분을 해서 어쨌든 진학 가능한, 도전한 3, 4개 학교를 압축해서 준비하는 게 첫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첫 단계로 결정을 하면 자소서의 1번 문제, 첫 문제면 한 2배 정도로
이때 쓰실 때 전혀 그 맞춤법이나 아니면 순서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걸 채워야 아이디어를 잡으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레고를 전부 다 레고 블록을 전부 다 한번 뭐 있는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양식에다가 2배 분량으로 다 써봅니다. 문맥과 문장이 안 맞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 사항 체육이나 예술, 여행, 전반적인 인생에 미친 영향, 나중에 빠지더라도 그들을 이제 면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적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도 원래 쓰는 방식이 또 있으니까 이거 기억나는 대로 다 적어본다는 거죠. 한 구절이라도 자신이 생각하고 기록해야 나중에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조언자, 동화생 같은 경우에도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를 선택해 줄 수 있겠지만 학생의 의미에서 덜 중요하더라도 학생이 덜 중요한 걸 연결해서 자기의 인생을 만들 때는 이게 꼭 중요한 것이 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활용 곤란한 것을 삭제하면 되니까 충분히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요. 1번 문제 이만큼 쓰다가 2번 문제 이만큼 쓰다가 3번 문제 이만큼 쓰다가 다음번에 1번 문제 좀 더 쓰고 2번 문제 더 쓰고 3번 문제 더 쓰고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누적해서 생각날 때마다 쓰시기 바랍니다. 이제 생각 안 난다고 계속 머리털 뽑지 마시고 추가해서 누적해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1단계 이게 준비입니다. 2단계는 이제 그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옆에 두고 생활기록부를 이게 얼마나 반영된가,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가 자기소개서를 쓴 다음에요.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반영됐는가를 살펴보고 생활기록부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더 부각할 수 있는 것이 뭐고 빠졌는데 부각할 수 있는 게 뭐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서를 추가로 정리를 하죠. 이제 조원장인 동아쌤은 생활기록부를 점검하면서 면접 당시에 생기부를 통해서 질문하는 것들도 뽑아보고, 그죠? 질문들을 맞는 거를 학생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추가 질문을 만들고, 이 자기소개서와 이 만든 질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소개서의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도 이제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소개서의 기본 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요. 길더라도 자신의 이제 소개와 관련된 걸 다 썼잖아요. 그래서 기본판, 그러니까 요것 중에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 학생한테 설명을 합니다. 모든 상황에 다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이래서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 이런 생각이 있냐고, 이거와 이런 거와 관련이냐고, 이런 것들을 해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기본적인 이렇게 1번에 이런 테마 이제 테마식으로 기본판을 만들죠. 그래서 기본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그거를 내용 단락별로 뽑아서 테마를 만들고 이것들을 생활의 표현, 학생의 방식에 표현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동아쌤이 학생의 자기도 학습, 리더십, 동사, 수학과 과학재능, 여행, 예체능, 기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답변의 기본적인 범주 안에서 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정 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수많은 레고 중에서 필요할 만한 레고들을 이렇게 더 추출하고 골라보는 거겠죠. 이렇게 학생이 쓴 것 중에서. 그러면 이 레고를 가지고 어떤 개발 스토리, 설계도를 만들지를 이제 상상을 하고 고안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조각들을 만든 것이고요. 이 조각들을 조합하면 진정성이 있는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인지, 내가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지,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지를 이 줄거리나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죠. 이 조각하는 설계도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장단점을 비교를 하면서 계산할 점, 고민까지 다 담아서 어떤 이 전체적인 스토리의 이렇게 도식화된 흐름을 가지고 흐름 자체를 학생이 이해하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만들어주죠, 같이. 만들어주는데 그 흐름을 통해서 학생이 자연스럽게 이 상호간의 1, 2, 3, 4번의 상호간의 관계를 알고 있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쌤은 그 스토리 과정상에서 신념이 부족하면 그걸 채워주고 아이가 부족하게 느끼는 가치도 재발견해주고 해서 이것이 튼튼하게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당당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같이 조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의 시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면접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너의 삶은 이런 가치가 있어. 너는 이걸 무시하지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렇게 하면 학생의 전체적인 이제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든 다음에, 그쵸? 학생은 이 스토리를 만든 요 문장을 이제 구체적인 상황이나 구체적인 사실, 아니면 구체적인 문장들로 이제 대치를 해가면서, 서서히, 이렇게 형체를 먼저 이렇게 형체 틀을 만들어주면, 팔은 팔답게, 다리는 다리답게, 이렇게, 얼굴은 얼굴답게, 이렇게 어떤 형체를 이제 섬세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학생이. 그랬을 때, 이 문장들, 만들어간 문장들을 가지고 예상 질문을 뽑아가면서, 이런 질문이 힘들 것 같으면 그 문장을 다른 표현으로 바꾼다거나, 아니면 어떤 문구를 통해서 나중에 질문을 유도한다거나, 아니면, 그 요해가 있을 필요 없는 거. 그러니까 이 시각적으로 이 다리가 더 크고, 다리가 길고 몸통이, 그러니까 몸통이 더 커야 되는데 팔이 더 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필요 없거나 오해가 될 만한 소재를 빼고 더 강조하고 싶은 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서 구조를 다듬어 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정 구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을 뽑아가면서 학생과 답변을 주고받으면 그 과정 속에서 학생이 더 심화된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학생이 그걸 써나가는 과정에 대한 힌트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학생의 답변 상황과 학생의 정체성을 고려해서 자소서의 문구를 옆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학생이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만들어지면 해당 사이트에 일단은 입력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학생이 완성했어요. 뭐 한 5번, 6번의 수정을 거쳐서 완성을 하더라도 다시 이제 학교 선생님과의 상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이 자소서를 쓰면서 뺐던 것을 이야기하시든지 아니면 순서를 바꾸든지 해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과제를 주면 그거에 또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5, 6회에 대해서 완성된 거를 선생님에게 드려야만이 선생님이 추천서를 쓸 때 이 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그 입시를 대비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추천서를 쓰게 해주려면 이렇게 이 자소서를 써가는 과정 자체를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 더불어 추천서를 쓰실 수 있도록 선생님과 나의 관계,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배운 느낌, 선생님이 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이 자소서에는 쓰지 않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따로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추천서 자료로 제공해 드리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선생님이 이제 허가를 한 것까지 이 사이트에 어느 정도가 되면 사이트에 입력을 하죠. 사이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한 상태에서 이 환경에 따라 글자체, 문단, 요새는 이제 고정됐으니까요. 글자 수를 조절하거나 모양새를 조정해서 글자 수를 최종 정리를 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입력한 글자 수를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중간에 글자 수를 체크를 해서 한 10번 정도, 6번 정도 이상, 그러니까 한 80%, 70% 정도 진전이 됐으면 그때부터 이제 글자 수를 조정해 가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나가면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아이가 수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면서 학생은 이 삭제하고 넣고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누적하고 이 경험된 것들을 예상 질문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 리스트로 나중에 실전 면접에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조언자인 동아쌤이 학생에게 이제 학생의 진정성이 살아나는 방식으로 이게 흐름을 잡아야 되고 학생이 진정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학생도 스스로의 확신을 갖기 때문에 면접의 기초인 진정성과 당당함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상외의 질문들을 대처하는 기본 면접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한 학교만, 한 학과만 쓰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학교나 아니면 뭐 다른 학교, 공통 입력하니까 상관없겠지만, 다른 학과를 입력할 때는 이 흐름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 레고 설거지를 그리는 단계, 이렇게 4차, 기본 틀 완성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 동일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어쨌든 정리가 됩니다. 빠르게. 그래서 잘못된 거를 잡아주고 스스로 학생이 작성하게 하더라도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뭐 큰 대세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문장의 흐름이나 문장의 길이 뭐 개인의 성향이 있거든요. 문장의 흐름도 그렇고 뭐 이게 큰 오류가 있는 것만 잡아주고 일정 부분은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 4년제 대학 다니는 애들은 한 10번 정도 고치고요. 인서울하는 중종외식은 한 10서너 번, 12번 고치고요. 서성하는 한 15번. 뭐 연고대 서울대는 아이들이 20번, 25번을 고칩니다. 계속 수정을 하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위권 학생 갈수록 정교하게 한마디 한마디 최적의 상황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교정하고 조언을 끊임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한두 번 수업으로 한두 번 조언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입학하기 전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학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어쨌든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수업을 해보니까 옛날에는 8회 수업처럼 진행을 하면서 2주에 1주에 2번씩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걸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한 번 와가지고 한 5-6시간씩 이렇게 2-3번에 끝내기를 압축해서 끝내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그런 다음에 인터넷으로 1번은 이제 8회 수업 2번은 이렇게 6시간씩 한 다음에 인터넷으로만 주고받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도 있고 또 늦게 갑자기 오는 학생들은 하루 동안 하루 5시간 이상 걸려서 하루 만에 완성돼가지고 내야 된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기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써서 메일로 보내가지고 첨삭을 하고 이해 안 될 때는 제가 오라고 할 때는 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그 정리받고 수업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학생마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고 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르고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학교마다 상위권 학교일수록 횟수가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소개서의 수업 흐름이 복잡하게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서 학생 수준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걸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학부모가 학생과 같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같이. 수시를 하자, 자기소개서를 어느 과를 하자. 이렇게 해서 10개 정도 결정을 해오면, 그 중에서 6개나 2-3개를 상담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결정되는데 그러면서 이 결정하기 전에 자소서 2배 분량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써와서 레고 분량으로 써오는 것이고요. 그거를 삭제해서 활용 곤란한 것을 삭제하고 보내주면 그러면 다시 추가로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생활기록부하고 합쳐서 분석해준 1차 수업에 그죠? 분석해진 생활기록부 합쳐서 2차 작성을 해보는 거죠. 2차 작성을 해서 보내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부록처럼 뽑아내고 틀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학생이 오면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를 만들죠. 같이 스토리를 만들게 되면 그 스토리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학생이 섬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분량을 조절하면서 조절을 합니다. 이 조절을 하는 것, 그 스토리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걸로 조절을 하게 하면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계속 얘기하면서 요 스토리에서 요거를 바꾸고 새로운 부속으로 요거를 더 다른 부속으로 바꾸고
아니면 이 브록과 이 브록을 다 합치고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같이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면 그러면 입력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과 상담하면 또 와서 그것들을 선생님 자료도 만들지만 이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또 변화시키면서 완성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까지 완전히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입시 사이트에 입력을 하고서도 마지막까지 또 정리를 하고 글자 수 조절을 하고 표현법 조절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서 동아쌤은 이제 리스트를 풀고 학생이 진전성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학교가 흐름이 다르면, 학과가 다르면 또 이 과정을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하는데 노력은 반 정도밖에 안 걸리죠. 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의 시간을 예상을 해라. 한 번 할 때 두세 시간, 2시간 잡으면, 이거 2시간만 잡으면 50시간이거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50시간. 50시간이면 5시간씩 열흘인데, 이 정도 시간까지 예상을 하고,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의 이렇게 수업하는 방식, 8회를 할 것인지, 한꺼번에 할 것인지, 아니면 5시간이나 6시간, 아니면 토요일 날 하루를 할 것인지, 이틀을 할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내에 다 끝날 것인지, 라는 것은,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에서 필요한 경우에 만나서 할 것인지, 라는 것은 논의를 통해서 수업 스타일로 학생과 논의를 통해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동아쌤의 자기소개서 작성 보조 수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